MTA 측은 상당수의 뉴욕 시민들의 무임 승차가 요금 인상의 또 다른 요인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온라인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추이가 요망됩니다. 미국 군함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28일 하원 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MTA의 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MTA 측은 상당수의 뉴욕 시민들이 무임 승차가 요금 인상의 또 다른 요인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의 첫 요금 인상 청문회에서 반발하는 시민들과 대립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MTA 당국은 내년 3월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가 무임 승차 건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무려 40만 명이 돈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이러한 무임 승차로 인해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사실 뉴욕 경찰은 이러한 무임 승차자들을 소환장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단속 대상 중 흑인과 스페니쉬 위반자들만 단속한다는 항의가 두려워 점점 체포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의하면 금년 들어 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치중한 나머지 무임 승차 관련 체포 건수는 작년에 비해 66%에 해당하는 만여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안 내고 승차하는 얌체 승객들로 인한 손실금이 정당하게 지불하고 승차하는 승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8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 중 96%가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살부터 7살 사이의 어린이들도 상당수가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자녀들과 부모들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매년 인터넷 기기 사용 어린이들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3살부터 7살까지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들의 핸드폰, 태블릿 등을 소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무려 84%에 달해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들 자신이 인터넷 피해자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at little box that we have, that we hold in our hand, is a great tool, but it can also be a weapon. 많은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도 많으며 여자아이들의 20%는 성적인 사진들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권합니다. 이번 주 AT&T 지사들은 부모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베풀어 무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들의 기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돕고 있으며 조만간 뉴욕시에 소재한 24군데 YMCA를 통해 계몽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군함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인데요. 특히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지방선거 참패 직후이자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함 2척이 2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국 구축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이 타이완 해협 북쪽으로 진입해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도 타이완 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 10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군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미 행정부 지지를 재확인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음 달 1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타이완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거친 발언을 내놓고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몇 달간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 백악관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안에 빨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여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앞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식은 1923년 제30대 켈빈 쿨리지 대통령 때 시작돼 올해로 96번째입니다. 수녀 중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올 성탄절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백악관 안에 배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상 밖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크리스마스 장식 영상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걷고 있는 양옆으로 새빨간 크리스마스 트리가 줄을 이었는데 이 모습이 기괴하다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에 대해 빨간색은 용맹을 뜻하며 빨간 크리스마스 트리는 직접 보면 아름답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아프리카 단독 순방 때 아프리카 식민지 행정가들이 썼던 억압의 상징인 피스 헬멧 모자를 써서 논란을 스스로 불렀던 멜라니아. 이번엔 빨간 크리스마스 트리로 그녀의 남다른 미적 감각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에 출생한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비해 0.1년이 감소한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금세기 중 지난 1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기대 수명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명 감소 추세는 미국이 아직도 급증하는 약물과 자살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 수명은 사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오하이오 공장 폐쇄가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고 대상인 주민들은 전에는 곧 다시 직업 전선에 복귀되곤 했지만 이번은 복직 없는 해고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더욱 체감 온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에서 생산하던 쉐비 크루즈는 내년 3월 1일을 기해 생산 중단에 들어가며 많은 직원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닥치면서 오하이오 주민들에게 이번 GM 사태가 공포스러운 겨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28일 하원 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펠로시 원내대표는 최종 관문인 내년 1월 3일 하원 전체 투표를 통과하면 하원 의장 재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하원 의장직을 거머쥐는 경로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부 반대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아직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회에서
11월 6일 중간선거 당선자 235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03표, 반대 32표로 펠로시 원내대표를 하원 의장 후보로 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펠로시 원내대표가 경쟁 후보 없이 단독으로 나서면서 사실상의 신임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펠로시 대표가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원 의장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지만 당내 반대 흐름이 엄연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점도 투표 결과로 확인된 셈입니다. 미 하원 의장은 하원 내 1인자이자 의전상 권력 서열 기준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의한 3인자에 해당합니다.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하원 의장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펠로시 대표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4년간 첫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뉴욕 멀킨홀에서 제1회 작곡상 우승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작곡 주제는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의 정신적 의지를 보여준 이육사의 시, 호수와 교목입니다. 앤드류 박 재단 대표는 한국의 시를 소재로 현대적인 창작을 거친 젊은 작곡가의 작품을 뉴욕 음악인들의 초연으로 선보인 콘서트라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콘서트에선 우승곡과 작곡가 윤희상, 바하의 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만머스 카운티에 사는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의 폴 카이네로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이네로는 지난 20일 만머스 카운티 콜츠넥에 있는 동생 키스 카이네로의 맨션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쏴 동생과 그의 부인 제니퍼 그리고 동생의 아들, 딸 등 4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날 동생 키스는 정원의 잔디밭에서 온몸에 총상을 입은 사체로 발견됐으며 아내와 아이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저택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카이네로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종된 13살짜리 소녀인 한니 아귤라가 실종 3주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루벤톤타운 경찰은 28일 국립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화요일 오후 발견된 소녀의 사체가 한니 아귤라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리 모두가 두려워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니의 사체는 롭스 카운티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모바일 홈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11월 5일에 학교 앞에서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납치당했습니다. 2년 전 오하이오주에서 일가족 7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 4명 중 주범인 조지 와그너가 28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와그너는 2016년 자신의 부모, 남동생 등 가족 3명과 함께 오하이오 농촌 지역에 사는 일가족 7명을 사살한 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에는 와그너의 동생도 가담했는데 동생은 희생자 중 한 명인 한나 로덴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 로덴과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없이 구속된 와그너는 법정에 출두하면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뉴욕에서는 30만 명, 뉴저지에서는 9만 명가량의 서류 미비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7일 발표한 통계에서 미국 12개 주의 서류 미비자 인구가 줄었으며 늘어난 곳은 3개 주에 그쳤습니다. 금융조사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선정한 죄악의 도시 순위에 뉴욕시가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증오와 질투, 탐욕 등이 선정 기준으로 증오에는 범죄율, 집단 따돌림 통계 등에 질투에는 절도 및 사기 통계가 반영됐습니다. 뉴저지는 180여 개 도시 중 뉴욕이 84위, 저지시티가 148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등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 전날에 교대 주차 규정을 유예하는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터 쿠 의원과 마가렛 친 의원 등 아시안계 정치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쿠 의원은 아시안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을 기념하는 인구가 많아 주차 규정 적용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정치력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2기 임원진이 결정됐습니다. 유권자 협의회는 권영만 1기 회장의 2기 연임과 함께 주요 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권 회장과 함께 총무 담당에 이원경, 권현숙, 최사훈, 대외 담당으로는 박재관, 박영희 씨 등 총 15명이 앞으로 2년 동안 단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 어제 이어서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오후 비자 취득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오비자라는 것이 주로 네. 어떤 목적에 쓰이는 것이고 또 그 오비자가 H-1B 비자와 이 비슷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비슷한 어떻게 점이 많죠. 어떻게 네네. 다른 거예요? H-1B 비자는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꼭은 아니지만 네.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네. 그 학문적인 지식 체계를 꼭 이용하는 그런 고급의 직종에만 해당할 수 있는 직업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반면에 O 비자는 그게 아니고 그 남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한번 신청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O 비자는 꼭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럼 프리랜서 어떤 그런 기준인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남보다 어떤 분야이든지 네. 잘났다. 좀 특출난 분야와 다른 특별한 일반인보다는 분야. 좀 네. 잘났다라고 네. 하는 게 예능인, 있습니다. 뭐 스포츠인 이런 거.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 내가 갑자기 미국 사람들 직장인을 많이 고용했다. 네. 체육을 하는데 골프를 뭐 우연히 했는데 시작에 네. 잘 쳐가지고 어디 시합에도 나갔었다. 네. 내가 무슨 바이올린 좀 하는데 어디 시합에 나가서 네. 좀 했었다. 내가 미술을 하는데 그냥 뭐 뭐 전시회 정도가 네. 아니고 네. 특별히 어떤 누가 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네. 어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다 네. 등등. 그래서 조금 남보다 조금 잘났다라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해. 근데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예술과 관련된 네. 쪽에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뭐 사업하고 과학하고 이런 데서는 자기가 좀 잘났다라고 하는 거가 내세우기가 좀 힘들어요. 네. 자기가 특허가 있다든가 네. 뭘 많이 발견을 했다든가 뭐 네. 이러면 괜찮지. 네. 그거 외에는. 근데 이제 예술을 하는 분들은 미술 음악 쪽에 자기가 전시회 아니면 네. 음악회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한두 번 하고 잘 그 서류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유학생들이 H 비자 추첨이 안 됐거나 실제 네네. 심사에서 네네.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곧바로 O 비자로 이게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H 비자는 네. 이제 그런 그 아주 꼭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그 네. 중에서도 아주 학문적인 전공의 학문적인 지식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전문 직종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첫째 이 추첨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추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오비자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만 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서 잘 조금만 서로 챙겨서 내면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H-1B 비자에 비해서 O 비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서류만 잘 챙기고 있는 거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H-1B 비자가 뭐 떡볶이 안 됐다. 네. 아니면은 실질 심사에서 안 됐다. 그러면 얼른 빨리 O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을 당했는데 O 비자 신청하기가 또 한 번 거절을 당할까봐. 네. 뭐 겁을 좀, 먹을 수는 네. 있죠. 예. 그런데 물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의 일부 뭐가 좀 있어야지 네. 아무나 신청하는 건 안 되죠. 또 네. 물론 오비자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그래도 좀 업적이 있는 사람. 네. 그 오비자는 또 다른 취업 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한 우리 이 교포 네. 학생들이, 동포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냥 H-1 비자만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H-1B는 또 뽑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4월 1일 하고 10월 1일 날 일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그런 그걸 다루를 다 따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1년에 몇 명 뽑는다라는 네. 게 있어서 그걸 추첨해서 뽑아서 그것만 되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또 심사가 어렵고 네. 그런데 오비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명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명세 네, 제한이 뭐 없는 거? 10,000명, 10만 명, 뭐 네.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명수가 많으니까 네. 좋고 두 번째는 4월 1일이라는 그런 날짜가 필요 없어요. 네. 1년 내내 뽑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른 뭐 오비자 어떤 사람은 오비자만 먼저 신청해요. 아예 H1B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H1 떨어졌다 그러면 얼른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노리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명수에 제한이 없고 떡볶이 안 하고 네. 1년 내내 뽑고 네. 네. 4월 1일 날만 접수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오비자의 이 기간 비자는 그럼 어느 정도? 3년만 3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